오해가 생겼다. 일본 옷 유니클로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조롱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광고에 대해 오해일 뿐이라더니 결국 광고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8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문구를 저격한 패러디 영상에 직접 출연한 90살의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라고 응수했는데요. 논란이 크게 된 80년 전은 1939년으로 일제강점기 시기였고 또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근거로 강제징용을 본격화한 시기고 해방 직전까지 몇백만 명에 이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역사의 무게를 느끼며 월요일 문을 엽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내외 핫한 뉴스를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타임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정상근 기자 오늘 아침에 일찍 정경심 교수 네.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졌어요. 청구가 됐죠. 이게 네. 혐의가 10가지가 되는데 네. 일단 크게 분류하면 자녀 입시 관련 의혹 그리고 펀드 관련 의혹 네. 그리고 증거인멸 관련 의혹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이 중에 입시 관련 의혹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와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과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범죄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과 자택, PC, 하드드라이브 등을 외부로 옮긴 데 대해서는 네. 증거 위조 교사와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네. 10가지 이상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많은 거죠? 색다른 건 없어요. 네, 다 네. 보도됐던 부분이고 크게는 3개 아니면 2개 정도로 네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입시 아니면 사모펀드.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이런 구속영장 이런 거에 네. 공소장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한편으로는 좀 많은 건가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확실한 게 그래요? 있으면 이렇게 많이 안 적어냅니다. 몇 가지는 좀 아닌 것도 있어 보이거든요. 10개, 11가지 정도 한다는 거는 네네. 뭐 이제 되게 이제 범죄를 적용할 수 있고 의율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확실하게 사모펀드만 있으면 자본시장법 하나만 해도 바로 구속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있는 건 다 넣자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담감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어떤 몸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간에 기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열식으로 지금 있는 것 지금 보도된 거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빠지지 않고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죄까지. 그래서 일단은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가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1차 공판이 18일에 있었죠. 네. 뭐 한 15분 만에 끝났던데 원래 그렇게 뭐 짧게 끝난다고 안 되죠. 동양대 아닌 표창장 거예요? 관련돼서 기소했던 거거든요. 인사청문회 할 때 기소했던 네네네. 건데 원래 같으면 사실 쟁점 정리가 또 하고 증거 인부도 해야 되는데 증거를 안 보여줬습니다. 수사 기록을 원래 같으면 기록을 열람을 해가지고 보고 재판 임해야 되는데 판사도 수사 기록 줘라. 못 준다. 그래서 뭐 증거 목록을 A, B, C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판 자체는 그냥 공전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큰 의미 없이. 그렇군요. 기자님 네. 정경심 교수가 그 뇌종양 뇌경색 진단 그 진단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제출을 안 한 거죠. 그 이후에. 뭐 그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뭐 검찰, 뭐 변호인 측 양측에서 다 네네.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일단 뭐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 같은 경우에는 감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나 협의를 했고 이 건강 상태를 점검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정경심 교수가 영장 심사를 받거나 이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다만 이 뇌종양, 이 뇌경색 진단서 같은 이 객관적 자료를 뭐 넘겨받았는지 뭐 혹은 이 진단을 확정을 했는지 뭔가 이 정확한 게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검찰에서도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도 뭐 진단서 제출 뭐 시기 등에서는 뭐 답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정 교수가 제출했었던 그 진단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여졌잖아요. 언론에 통해 갖고. 네. 근데 뭐 의료기관 의사 이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게 왜 정형외과냐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보통은 이런 경우 저는 뭐 법정에서 본 일이 없어갖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그리고 정 교수 입장 지금 측에서는
법원에 가갖고 자기가 내겠다 제대로 된 거를 이렇게 뭐 이야기를 MRI 등 뭐 진단 증명서 낸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도 재판이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실은 정말 뇌경색이나 뇌종양의 정확한 진단서, MRI 같은 뭐 CT 같은 자료가 있다면 영장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영장이 청구됐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발부하기 어렵습니다. 몸 상태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 악성인지 뭐 양성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료가 있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내는 과정에서 검찰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아마 검찰 측하고 변호인 측에서는 서로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밖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사생활 뭐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쥐었던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위조 일각에서 위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조죄로 재판받는 사람이 지금 또 위조를 한다고요? 저는 그거는 사실 근데 납득하기 이제 정 어렵습니다. 교수 입장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게 사실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굉장히.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변호인 측에서도 딱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진단서가 확실한 게 있으면은 영장을 뭐 청구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확실한 걸 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영장 실질 심사가 수요일 날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만약 이 자료가 있다면 그날 실질 심사 당시에 이 정확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될 거고 제시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있다면요.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오늘 실검에 계속 떴어요. 예. 그 조국 전 장관 동생도 역시 이제 건강 이유로 영장이 뭐 기각됐고 허리가 아프다 어쩌고 했는데 그게 뭐 CCTV를 보니까는 너무 멀쩡히 잘 다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또 있고 했었는데 또 오늘 또 무슨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난 16일부터 이 꾀병이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 뭐 채널 A, 뭐 TV조선,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계속 뭐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동생이 뭐 허리 다쳤다는 날에 뭐 CCTV 포착 모습은 멀쩡 뭐 이런 제목을 쓰기도 했고 또 멀쩡히 활복 뭐 이런 제목이라든지 뭐 꾀병 작전이라는 제목을 심지어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오마이뉴스 그리고 YTN과 인터뷰를 한 거죠. 인터뷰를 해서 뭐 꾀병에 뭐 건달처럼 행동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뭐 본인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뭐 자신이 뭐 주도했던 받는 혐의들에 대해서 뭐 자신이 주도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가 또 관련해서 이 조국 동생이 뭐 진보 매체와 병실 침대 인터뷰 뭐 꾀병 보도 모두 가짜 억울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누가 어느 영장전담 판사가 하는지 모르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네네. 서울중앙지법에 4사람 중에 한 명 이제 될 건데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죠. 명정원 판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겠죠. 왜냐하면 검사 출신 판사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영장을 기각했던 사람이기 분이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순범대로 세알이 보니까 또 그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 어떻게 전망하나요? 뭐 진보 언론 그리고 보수 언론, 법 쪽에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는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언론에서도 이제 쉽게 좀 얘기를 하진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몇몇 언론들의 뭐 보도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좀 이런 건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쪽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 증언으로 미루어서 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한 기사를 내놓기도 했고, 또 SBS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 문제가 변수다 이렇게 제목을 좀 뽑은 거 보면 뭐 혐의상으로는 좀 구속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뭐 뉴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를 넘어서서 뭐 이 혐의들이 조국 전 장관도 소환될 수 있는 혐의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뭐 아직 뭐 명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언론에서도 뭐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럼 법 쪽의 뒷얘기를 들어봐야죠. 약간 가정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은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건 없습니다. 다 보도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거거든요. 만약에 소명됐다면 7차례차를 부르지 않죠. 바로 영장이 청구됐었을 건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건강 문제도 있는데 청구를 했다는 거는 뭔가 히든카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검찰이. 그런 얘기를 법조계에서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그 히든카드라면 증거인멸 쪽 아니면 사모펀드에서 업무 횡령 부분,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정경심 교수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제가 정리를. 왜 청구했을까 이런 얘기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패스트트랙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검찰이 지난주 국회 방송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어요. 왜 한 거예요?
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제 영상 자료를 확보하겠다라는 네네. 건데 이게 뭐 한 4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고요. 뭐 구체적인 뭐 압수수색 목적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뭐 당시 이제 그 추가적인 영상 자료를 좀 다 확보하지 갖고 있는 줄 않았을까. 알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굉장히 영상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국회 방송국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국회 방송이 뭐 검찰이 뭐 제출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거부를 할 뭐 그런 기관도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굳이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약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네. 한국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간에.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이 국회 방송이 이 영상물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당의 뭐 개개인 뭐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빠른 수사를 위해서 그냥 압수수색에 좀 들어갔던 것 같고, 네. 뭐 어쨌든 뭐 증거는 뭐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뭐 그렇죠. 좋게 보면 뭐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 아닌가. 네. 지금 어쨌든 이제 한국당 의원들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러던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사 안 하고 그냥 기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없을까요? 네, 뭐 정말 조사에 네. 불응한다면 사실은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다 있지요. 그렇죠. 음성까지 다 들어있고요. 네. 자기 행동이 다 나옵니다. 영상도 범죄 있고 사실이요. 뭐 다. 예. 그래서 굳이 정말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에 응하는 거는 내가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오히려 그 변호를 했던, 하기 위해서. 네, 변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안 온다는 거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소환 없이 기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끝까지 안 올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감 끝난 다음에는 우리 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감은 이번 주에 끝나지. 끝났잖아요. 이번 주에 끝나는데 뭐 아직 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뭐 패스트트랙 수사에 뭐 협조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는 뭐 전혀 없고, 뭐 황교안 대표만 검찰에 가서 뭐 출석을 했는데 뭐 검찰 가서도 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검찰의 소환에 좀 응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거기 가봤자 이미 다 증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내년 총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이런 것들이 그때 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네. 검찰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건 뭐 검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친고죄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증거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네. 뭐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말고 그런 여지도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또 국감에서도 마찬가지고 봤을 때 또 성향을, 지금까지 한 수사 성향을 봤을 때도 그 원칙대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밀어붙여야죠.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원칙대로 할 것 같아서 불안해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도부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거든요. 황교안 대표만 혼자 갔다가 진술 거부권 행사가 왔기 때문에 아마 개 중에 몇 분들은 나 가서 좀 조사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사받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고의가 없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당 지도부의 방침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볼멘 소리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네. 부분에 있어 해결해 줘야죠. 네. 그렇죠. 해결하든가 근데 해결도 정치적으로.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막 잇따라서 장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 내부 좀 곡간이 좀 떨어져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특히 이제 보좌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감사에다가 이 장애 집회까지 동원이 되는데, 힘들겠다. 네, 그렇죠? 이 제일 동원이 힘들죠. 돼서 이제 나와가지고 인증샷까지 찍어서 보낸다. 아, 하더라고요. 왔다라는 걸 이제 보여줘야 예, 되니까. 그냥 뭐 왔다 갑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좀 안에서 시끌시끌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뭐 거기도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 공개가 됐어요. 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이렇게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네. 뭐 손편지 해가지고 막 우표 붙여서 보낸 건 아니고, 이 정준길 변호사를 만나는데 이 정준길 변호사에게 구술로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받아 적어가지고 이게 이제 류여의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한테 전달이 돼서 이 류여의 전 최고위원이 SNS에 이제 올린 건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이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원래는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공범으로 공범 간격이. 네. 이렇게 연락이 왔다 갔다 해도 된 거, 이런 내용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근데 법적으로? 지금 서신 교환을 한 건 아니죠. 어찌 보면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서신 교환이 뭐 원칙적으로 금지는 아닌데 공공 관계라면 뭐 금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범행 관련해서 뭐 이렇게 짤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서신 교환으로 보기 어렵고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됐다고. 그러면 다른 거예요?
뭐 변호인이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는 뭐 둘째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전달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접견 가서 들었던 얘기를 갖고 다시 전달하는 거니까 뭐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편지를 보냈냐 얘기도 나오고 또 네. 한국당에서는 뭐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총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석방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무슨 루머처럼 돌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대구 경북 쪽에서는 그 여론이 좀 무시할 수 없는 좀 여론이기도 하고 뭐 우리 공화당의 지지율을 네. 보면은 어느 정도 일정 뭐 어떤 분들은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이기도 하니까 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뭐 얘기가 뭐 안 나오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아직 재판 자체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중이거든요. 우리 변호사님 보시긴 어떠세요? 그리고 한 30년 정도가 돼요. 제가 다 계산 안 해봤는데 합쳐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형이. 근데 지금 재판 중인 것도 있고 뭐 1년 반, 뭐 2년 그렇게 있다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또 형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병원에 있는 그렇죠. 병원에 상황이니까 지금 석방될 가능성은 좀 낮다. 지금 당장 확정받고 대통령 사면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절차가 2번을 거쳐야 되니까 쉽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데 말하다가 최순실을 최진실이라고 했나요? 아 그러셨나요? 다른데요, 두 사람. 두 사람 매우 다르죠. 네. 네, 한 분 제가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가보시는 분들께서 그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그랬나요? 지금 깜짝 놀라갖고 네, 최순실 씨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법조인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은 사실은 나름 시기상조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데요. 네. 대통령도 여론을 또 안 볼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갑자기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최순실 씨가 보낸 편지 내용을 좀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구구절절한 내용이긴 한데 그냥 한마디로 뭐 나를 만나지 않고 사셨으면 뭐 훌륭한 대통령이 되셨을 것을. 맞아, 그 부분은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엄청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유승민 의원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묻어두자라는 요새 인터뷰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그쪽이 좀 복잡하잖아요. 네. 네, 시기상으로 복잡하죠. 굉장히 조금 묘하고 뭐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 황교안 대표랑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들으신 얘기 없어요? 뭐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유승민 대표랑 친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그 12월에 탈당을 하겠다는 얘기를 10월에 하는 경우가 사실 이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좀 너무 이렇게 텀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네요. 이거보다는 그 12월 탈당이라는 그 시점보다는 그 사이에 뭐를 하겠다는 메시지가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의 얘기는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왔던 법안들을 그 철회를 시키고,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를 바탕으로 좀 자유한국당과 좀 손을 잡으려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왕이면 하려면은 이게 따로 당을 나와서 신당 창당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는 바른미래당 안에서 그거를 처리를 하고 하면은 좀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관련 이야기 그리고 최순실 씨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이야기 그리고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먼저 우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어제도 홍콩 시민 수만 명이 모여서 주말 시위를 벌였는데요. 벌써 20주째 시위를. 굉장히 오래가네요. 우산혁명보다 오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훨씬 오래 가죠. 100일이 넘었으니까요, 이미. 시민들이 최근 범민주 진영 인사들의 백색 테러가 잇따랐잖아요. 거기에 네. 대한 분노를 좀 크게 드러내면서 복면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나 가면을 쓰고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네. 경찰의 강경 진압과 백색 테러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극심한 반중국 정서를 드러냈는데 그래서 중국계 은행의 현금 자동 이출금기가 많이 파손이 됐어요. 그리고 은행 지점 내에 화염병을 던지는 일도 있었고요. 지점 외부에 이 은행이 중국 공산당의 자금을 대기 때문에 파괴한다 이런 설명문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은행뿐만이 아니고요. 샤오미 같은 중국계 점포, 식당 등이 집중적으로 어제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캐리램 행정장관이
시위대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지금 경찰의 무리한 시위 진압에 대해서 기존의 경찰 감시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한 뒤에도 만약에 논쟁이 안 끝나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도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시위대가 요구한 독립적 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체포된 사람들을 지금 다 사면해라 시위대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법치주의에 어긋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뜻을 또 나타낸 지금까지 것으로. 한 105명 정도 네, 미성년자 그렇습니다. 체포됐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홍콩 야당은 다음 달 24일에 구의원 선거가 열리거든요. 이게 지금 참패를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여당이 참패할 것이다 나오기 때문에 요걸 모면하려고 내놓은 미봉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거 있습니다. 때문에 내놓은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또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루히토 일왕 증기식이 내일이에요. 주기 선포 의식이에요. 이미 주기식은 5월 1일에 했었잖아요. 지금 주기를 대내외에 선언하고 축하를 받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즉위례 정전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주기 선포 의식이 내일 오후 1시부터 일왕 거처인 고쿄네 궁전 영빈관에서 한 3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일본 정부와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외국 원수와 축하 사절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네. 일본 정부가 국가로 승인된 195개국 중에 시리아를 제외한 194개국에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네네. 17일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74개국이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거기는 경계태세도 강화되고 뭐 난리도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잖아요. 네. 일본으로서는. 그래서 수도 도쿄를 관장하는 경찰본부인 경시청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 경비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왕이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뭐 지나가는 도로, 국회의사당 뭐 이런 곳에 총기로 무장한 대응 부대를 배치할 방침인데요. 그리고 해외 인사들이 많이 방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머무는 호텔을 중심으로 경비 인력도 증강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인 항공기 대처 부대도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다카키무라? 다카미쿠라.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의식이 열릴 때 일왕이 앉는 옥좌예요. 사용하는 네네. 옥좌.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앉아서 네. 지금 즉위 의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단상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높이가 네. 6.5m예요. 그러니까 이제 높으니까 총리 같은 국민 대표들을 일왕이 내려다보는 그거 좀 그러네요. 자세가 되잖아요, 네. 모양이. 그래서 이 국민 주권이 헌법에 지정이 돼 있는데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좀 반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밑에서 아베 총리가 이제 축하 인사도 하고 만세상창도 주도하고 아니 뭐 그러는데. 지네 나라끼리 상관없는데 네. 우리나라 대표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니까요. 예, 그래서 약간 그리고 일본의 이제 전통 신앙인 신토 색채가 짙은 옥좌거든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도록 하는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주권 시대에 어울리는 의식을 치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럽 하면은 뭐 지난 주말에 네. 뭐 이 뉴스로 계속 나왔죠. 네, 브렉시트. 네. 결국에 또 연기되는. 그렇습니다. 19일에 토요일에 정말 이례적으로 의회가 영국에서 열렸는데 레트윙경의 수정안이 먼저 통과되면서 존슨 총리가 EU랑 합의한 안이 표결에 붙여지지도 못했어요. 네. 이 수정안이 브렉시트를 이행하는 법률이 의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존슨 총리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보류하는 건데요. 막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합의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이제 차이가 많이 이제 나오게 되면 노딜 브렉시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방지해서 통과시켜 보자. 뭐 이런 취지였는데 아무튼 존슨 총리가 원하지 않게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걸 요청한다. 이런 서한을 EU에 보냈어요. 사인을 안 하고 보냈다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인을 안 한 걸 보내고 일단 요청하는 네. 공식 서한을 보내고 별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라는 여기에만 서명을 해서 보낸 거죠. 근데 이제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에 다시 표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연기될까 봐 빨리 표결을 또 하겠다는 건데 일단 유럽연합은 이게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 2월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수요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매주 수요일 날 총리가 가서 이제 연설도 하고 네네. 이야기하고 이런 걸로 하는데 토요일 날 열린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이례적입니다. 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표결은 뭐 진행되고 할까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다 이런 반응이 지금 많아요. 네. 왜냐하면 19일에 지금 합의안에 대한 토론은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존 버커우 하원 의장이 동일 회기에 동일 안건을 표결하는 건 의회법 위반이다. 이걸 들어서 표결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표결을 한다고 해도 이미 19일에 합의가 도출됐으니까 네네. 여야 의원들 간에 또다시 그때 합의한 것만큼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러고서는 한 10년 갈 거다. 네. 왜냐하면 국민투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 10년 정도 이러고서 질질 끌면서 연기하고 이러고 갈 거다라는 얘기. 네. 뭐 사실 브렉시트가 유럽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떻게든 연착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어렵습니다. 네. 네,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정말 시위로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처음에 이제 홍콩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저기 카탈루니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에콰도르에서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칠레에서도 아주 격렬한 시위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칠레 정부가요 6일에 유가 인상, 페소 가치 하락 이걸 이유로 들어서 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어요. 그 출퇴근 시간대에 더 비싸게 받거든요. 근데 지하철 요금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20원에서 1,370원, 한 50원 정도 오르는 셈인데 시위대가 며칠째 거리에 나와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50원 올렸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과격 시위를 벌여야 될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칠레 언론들이 지적한 건 이게 빙산의 일각이었기 때문이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다른 게 뭐 많았나 봐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곳이. 그리고 서민층에게 너무 생활 물가가 높아서 이 문제가 좀 참고 있다가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터져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상위 1%의 부자가 부의 26.5%를 갖고 있대요. 하위 50%가 2.1%만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최저임금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데 지하철 요금이 우리보다 비싼 셈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 요금이 세계 56개국 중에 9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저소득층이 월급의 30%를 지하철 요금에만 써야 돼요. 출퇴근하면서.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 전기, 수도요금, 공공요금이 이거 외에도 계속 올랐거든요. 지하철 요금은 1월에도 올랐는데 이번에 또 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불만이 쌓이는 요인이 됐고 이게 좀 기름을 부은 발언들이 꼭 한 번씩 나오잖아요. 18일에 교통장관이 요금 인상 번복은 없다. 정부의 보조금을 감안하면 다른 국가와 대비해서 싼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피네라 대통령이 고급 이탈리아 식당에서 시위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평온하게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진이 또 공개가 되면서 그럼 또 이제 불을 지르는 거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강경 대처안을 발표한 것도 좀 격화하는 데 많은 일조를 했죠. 근데 칠레가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 나름 안정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주주의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시위로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했는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는가 이걸로 단적인 표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양한 소식 전해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전준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김지윤의 이브닝 쇼입니다. 유튜브에서 TBS FM으로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로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TBS 앱 그리고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인별그램 새로 만들었습니다. @TBS 이브닝쇼로 검색하시면 초대 손님 사진도 있고요. 또 방송 제작 소식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2부 끝곡 보내드릴게요. 만프레드 만스 얼스 밴드의 Questions. 이게 언제였는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스데모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 2부 끝곡으로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잠시 후 3부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